안녕하세요. 쪼박입니다. 잘들 하고 계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략 과목 4과목만 15점, 16점만 마크하면 토목기사는 쉽게 합격을 하십니다. 이번 시간은요, 유선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쪼박과 함께 하십시오. 자, 우리 교재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보시면 이제 유선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연 상태의 물의 흐름은 3차원이죠. 자연 상태의 물의 흐름은 3차원입니다. 근데 이 유선망은요, 해석 자체를 자연 상태의 물의 흐름인 3차원을 우리가 2차원으로 해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겠다, 이렇게 가정하고 해석을 하는 게 유선망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선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정 조건이 좀 있겠군요. 그죠? 3차원을 2차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정사항이 먼저 들어갈 겁니다. 그거부터 시작해 보죠. 자, 유선망의 기본 원리입니다. 라플라스 기본 가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첫 번째, 흙은 등방성으로 보래요. 원래는 뭐가 크죠? 수평 투수 개수가 연직 투수 개수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이방성이잖아요. 근데 흙은 등방성으로 보세요. 그 말은 우리가 투수개수 K는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루트 KH 곱하기 KV, 즉 기압 평균으로 구하세요. 이 말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균질하다. 달시 법칙이 적용된다. 흙은 포화되어 있다. 그리고 모관 현상은 무시한다. 흙과 물은 비압축성이다. 비압축성이다. 최적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물이 흐르는 동안은 압축과 팽창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압축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유선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제가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저랑 같이 하십시오. 이건 뭐 유선망, 유선, 등수두선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하시죠. 우선 보시게 되면 이제 시트 파일, 즉 물막이 구조로 지금 예를 들었는데 똑같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시트 파일이 있을 거고요. 물을 막는 거죠. 시트 파일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 여기에 이제 집안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이제 물을 가둬놓는 거죠. 파일로.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가둬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이제 이쪽은 암으로 보지, 암. 이쪽은 암. 물이 통과되지 않는 암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어떻게든 물은 일로는 통과되지 않지만 이 흙을 통해서 물은 분명히 통과가 될 거예요. 그죠? 물은 통과가 되는데, 자, 이렇게 물이 통과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자, 물이 통과가 될 때요. 물이 어떻게 통과가 되냐면, 물은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흐를 수 있겠죠. 이렇게 물은 흐를 수 있을 거고, 또 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물은 흘러갈 수 있을 거더라, 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선 있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여러분 유선으로 생각하십시오. 유선. 물이 흘러가는 선 뭐라고요? 유선. 그럼 유선은 몇 개입니까? 2개가 아니죠. 왜? 또 어디로 흘러가냐면 물이 이렇게도 흘러갈 겁니다. 이렇게도 물이 흘러갈 거고, 또 어디? 그렇죠. 암을 통해서 이렇게도 물이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선을 만약에 세면 유선은 몇 개가 돼요? 총 4개가 될 겁니다. 유선은 몇 개요? 4개. 그리고 그러니까 물 입자가 이동하는 물이 흐르는 선을 그냥 우리 유선으로 보자고요. 자, 두 번째는 유면. 그러니까 유면이라고 하는, 여러분 유면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물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길. 그러니까 물길이라고 해서 유로라고도 하고, 유로, 물길, 유로라고도 하고, 플로어. 그러니까 플로어, 물이 흐른다고 해서 F, 요거를 이렇게 NF. 물이 흐른다라고 해서 NF 플로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물은 어디로 흘러요? 자, 물은 이쪽으로 흐르겠죠? 물길 하나, 물길 둘, 물길 셋. 물길이 이렇게 3개가 되네요. 물길 몇 개? 3개, 물길 3개입니다. 즉 얘는요, 무조건 뭐에다가 유선에다가 하나 빼주면 됩니다. 당연하죠. 몇 개? 3개. 선이 4개면 면은 하나 빼주면 되겠죠.
몇 개? 3개. 앞으로 여러분 NF 물길을 세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잡으면 물길 맨 마지막에 물길 여기 물길이죠. 맨 마지막 봅니다. 물길 몇 개가 돼요? 하나. 물길 몇 개? 2개. 물길 몇 개? 3개.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NF 물길 맨 마지막 하나, 둘, 셋. 요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길. 다음. 이번에는요. 등수두선. 자, 등수두선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등수두선은 뭐가 등수두선이냐면 전수두가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을 등수두선이라고 해요. 전수두가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인데 우린 쉽게 가죠. 어떻게 가시냐면 자, 여기서부터 요 선, 요게 전수두가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이거든요. 전수두가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자, 요 선에서부터 요 선까지 가는 그 길만 세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자, 요 선부터 여기까지 가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하나, 두 번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되네요. 선 몇 개? 7. 등수두선 몇 개? 7개. 그럼 만약에 등수두면을 물어보면 등수두면. 자, 등수두면을 우리가 기호로 표시하면 요걸 이제 ND라고 표현하고 등압면이라고 해요. 압력이 같은 등압면이라고 하거든요. 압력이 같은 선 등압면이라고 해서 얘를 ND로 표현합니다. ND로 표현하는데 얘는 몇 개입니까? 자, 선이 7개면 면은 당연히 하나 빼주면 돼요. 자, 보세요. 이거 마찬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끝. 이 얘기예요. 자, 중요한 거 2가지만 설명드립니다. 앞으로 NF 물길을 물어봤습니다. NF 플로 물길을 물어봤습니다. 라고 하면 물길 맨 마지막에 가는 물길 하나, 둘, 3개. 몇 개? 3개.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등수두면을 물어보면 등수두면이라고 하는 것은 등압면이고요. ND를 물어봤다. 몇 개? 등압면 맨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문제 풀 때 요 생각을 빨리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한번 가볼게요. 유선망 우리 교재에서 볼게요. 유선은 몇 개예요? 물이 하나, 둘, 셋에다가 넷, 다섯. 그죠? 유선 5개. 우리 그림에서 유선 5개 표현할 수 있겠죠? 유선 5개. 다음에 유로는요. 물길 몇 개? 한 4개죠. 여러분 4개를 빨리 써보라고요. 여기다가 쓰세요. 여기다가. 우리는 이쪽. 책엔 여기 있습니까? 아니 이쪽에다. 물길 맨 마지막에 물길. 하나, 둘, 셋, 4개가 나와야 돼요. 다음 등수두선은 전수두가 동일한 점을 연결한 선이니까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책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개. 11개 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등수두면은요. ND라고 하는 등수두면 맨 밑에 등수두면 1, 2, 3, 4, 5, 6, 7, 8, 9, 10 셀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유선망. 이게 다예요. 이것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자, 오른쪽 가이드 봅니다. 유선망의 작도 목적 보세요. 자, 유선망의 작도 목적은요. 침투 유량을 결정합니다. 이따 결정할 거예요. 간극 수압을 결정합니다. 동수 경사를 결정합니다. 자, 답은요. 거기에 투수계수 K라는 말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투수계수 K는 우리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정통파 투수 조립토일 때, 그죠? 변화구 투수 투 스트라이크 3볼일 때 LA 다저스와 아트예요. 로그라는 볼을 던졌잖아요. H1에서 H2로 뚝 떨어집니다. 이거 배웠잖아요. 투수계수, 유선망과 투수계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3번째 유선망의 특징 볼게요. 유선망의 특징은 각
유량의 침투 유량은 같다. 각 유량의 침투 유량은 같다. 뭐 너무너무 당연한 말. 무슨 말이냐면 자, 일로 Q1이 갈 거고 일로 Q1 침투 유량, 일로 Q2, 일로 Q3가 갈 텐데 요 Q1, Q2, Q1, Q2, Q3는 전부 어떻다는 거예요? 전부 똑같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Q1, Q2, Q3는 전부 똑같다. 침투 유량은 같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2번, 인접한 등 수두선 사이에 수두차는 모두 같다. 수두차가 모두 같다라는 말은 결국 전수두는 모두 같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손실수두, 수두 감소량은 모두 같다. 전수두는 동일하다. 그게 바로 정의가 등수두선이죠. 등수두선 정의입니다. 3번, 유선과 등수두선 서로 직교한다. 자, 유선은 뭐죠? 물이 흘러가는 선 유선이라고 그랬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물이 흘러가는 선 유선. 이게 물이 흘러가는 선이죠. 물이 흘러가는 선 유선. 그다음에 등수두선은 수두, 전수두가 동일한 점을 연결한 건데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직각이 되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즉 유선과 등수두선 사이는 직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4번, 유선망을 이루는 사각형은 이론상 사각형이다. 자, 이 말도 이런 얘기죠. 요거 있잖아요. 요 사각형. 요 사각형이 이론상 뭐라고요? 요게 정사각형이다.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거의 동일하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용어를 쓸 때 어떤 용어를 쓰냐면 이쪽을 폭이라고 합니다. 폭. 이쪽을 폭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길이라고 해요. 이쪽을 길이.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해서 폭과 길이는 동일하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폭과 길이는 동일하다. 이 얘기. 5번, 침투 속도 및 동수구배는 유선망 폭에 반비례한다. 여기서 유선망 폭은 어디라고요? 물이 흘러가는 선이니까 이게 유선망 폭이죠. 유선망 폭에 반비례한다. 우리 유선망 폭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이미 투수계수 K, 달시 법칙에서 이미 공부했다. 그죠? 어떻게? 투수계수 K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K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투수계수 K, V부터 가야죠. V는 KI라고 그랬죠. V는 뭐라고요? V는 K, I다 라고 했죠. 이때 K 곱하기 I는 뭐라고요? L분의 델타 H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둘 간의 관계가 즉 K와 요 L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면 즉 K와 시료 길이는 어떤 관계? 시료 길이와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수두차를 얘기하면 수두차 요게 되겠죠? L과 얘는 비례, 얘는 반비례합니다. 요 얘기랑 동일한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침투 속도 및 동수 구변. 이제 여기는 침투 속도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유선망 폭에 그죠? 동수 구배 I는 I가 요거니까 L분의 델타 H니까 유선망 폭에 반비례한다. L이 시로 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폭은 물이 흘러가는 선이기 때문에 요걸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폭, 요게 바로 길이 L이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얘기가 특징이고, 자, 오른쪽 가이드 봅니다. 가이드 보면 다시 유로와 등수두면이라고 되어 있죠. 유로와 등수두면. 거기 보시면 여러분 보입니까? 요게 유선망 폭. 지금 그림의 요거예요. 요게 유선망 폭, 요게 유선망의 길이입니다. 요걸 나타내는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흙댐에서 유선망 경계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유선,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가요. 유선, 물이 흘러가는 산 빨리 가봐요. A에서 D까지 물이 흘러가죠. 또 어디서? B에서 D까지, B에서 C까지, 그죠? B에서 C까지 물이 흘러가죠. 이게 바로 유선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등수두선은 AB 선에서 AB에서 어디로 갑니까? CD, AB에서 CD. 이게 등수두선이구나. 요 정도 감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번 가보죠. 유선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없는 것은요. 자, 유선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야? 투수계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 상관없습니다. 2번. 유선망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유선은요. 흙 속에서 물입자가 움직이는 경로 맞고요. 등수두선은 전수두가 같은 점을 연결해서 맞잖아요. 4번 유로 봐요. 유선과 등수두선이 이루는 통로? 유선과 아니죠. 유선과 자, 요 유선과 등수두선이 아니라 어디와 어디예요? 유선과 유선 사이 요 통로. 요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물길 유로라고 하는 거죠. NF는 물길의 마지막 어떻게 세라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라고 했죠. 등수두면은 어떻게 세라고 해요? 등하면 맨 아래 등 1, 2, 3, 4, 5, 6 이렇게 세라고 했죠. 요 세는 방법 꼭 이렇게 기억하세요. 3번. 다음은 자, 지하수 흐름의 기본 방정식, 라플라스 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가정이랍니다. 틀린 것은 물의 흐름은 다일시 법칙 따릅니다. 흙은 포화되어 있습니다. 모관현상 무시. 흙은 등방성 균질이죠. 흙과 물은 압축성 아니죠. 뭐라 그랬죠? 비압축성이다라고 했죠. 흙과 물은 비압축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번. 유선망의 특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각 유로의 침투 유량은 같다. 맞죠? 유선과 등수두선은 직교한다. 유선망으로 되는 사각형은 이론상 정사각형인데 물이 흘러가는 선을 우리는 폭이라고 하고 반대로 여기를 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침투 속도, 자, 동수경사는 유선망 폭의 비례 반비례. 동수경사 I는 유선망 폭에 반비례한다. 4번이 틀렸군요. 5번 유선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균질한 흙에서 유선과 등수두선은 직교지요. 자, 유선 사이에 수두 감소량은 동일하다. 수두 감소량이 동일하다. 전수두가 동일하다. 등압면이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거는 바로 뭐에 대한 등수두 면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유선 사이가 아니죠. 등수두선 간의 수두차는 동일하다. 등수두선의 설명이 되겠네. 2번이 틀렸죠. 6번입니다. 유선망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요. 침투 유속과 4번 봐요. 동수경사는 자, 침투 유속과 동수경사는 동수경사 요거죠. 어떻게 되는 유선망 폭의 침투 경사 V는 유선망 폭의 반비례. 동수경사 I도 유선망 폭의 반비례. 투수계수 K만 유선망 폭의 비례 이거죠. 7번. 자, 유선망에서 등수두선이란 수두가 같은 점들을 연결한 선이죠. 수두가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인데 뭐 어떤 수두? 전수두죠. 전수두가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을 등수두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겠죠. 그렇죠? 답은요 4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군요. 다음 보죠. 7번입니다. 이번엔 널말뚝의 침투 유량을 계산합니다. 우리 여러분 유선망으로 침투 유량 계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침투 유량 어떻게 계산할래? 이겁니다. 침투 유량은요. 우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침투 유량 계산할 때는요. 자, 침투 유량을 유량 Q라고 하는데요. 우선 얘는요. 단위 길이일 때입니다. 단위 길이. 우리가 보통 단위 길이라고 하면 1m를 이야기하잖아요. 단위 길이. 이 단위 길이 1m를 기준으로 침투 유량을 구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전에요. 일본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문화적으로 막 침투하려고 막 했었잖아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뭐 일본 방송국이 막 한국에도 많이 오고 막 했잖아요. 그 일본 방송국의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NHK이지 않습니까? NHK. 그러니까 걔들이 맨날 여러분 한국 문화를 침투하려고 애를 썼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요. 그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침투 유량, 침투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를 생각하세요? 일본 방송국 어디요? NHK요. 일본 방송국 NHK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NHK 일본 방송국만 생각하세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여기서 H라고 하는 건 볼 거 없죠. 얘는 수두차가 될 거니까는 얘는 그냥 그림에 주어진 수두차 쓰면 돼요. 자, K는 우리가 등방성으로 해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수평, 연직이 주어지면 기하평균값, 수평방향 투수계수, 연직방향 투수계수를 쓰면 되겠죠. 원래는 뭐가 더 크다고요? 원래는 수평방향의 투수계수가 뭐보다? 연직방향의 투수계수보다 원래는 크지만 해석은 어떻게 해라? 등방성으로 해석을 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이때 n만 고려해주면 되겠네. 이때 n은 그러면 어떻게 해줍니까? 자, 결론부터 설명드릴게요. nd분의 nf. 자, nd분의 nf인데 사실 여러분 뭐 nd분의 nf, nd분 뭐 이런 개념이 없더라도 여러분 느낌 자체가 자, 분모값은 크고요. 분모값은 크고 분자값은 작더라. 이런 개념만 가져줘도 괜찮아요. 또 하나 어떤 느낌을 가지셔야 되냐면 자, 분모분의 분자잖아요. 분모분의 분자가 뭐냐면 이거예요. 분모 1, 2, 3, 4, 5 이게 분모고요. 분자는요. 위에 있는 거 1, 2, 3 이게 분자라고요. 요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크지요? 6개. 작지요? 3개. 이런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자, 책에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책에 있는 그림을 간단히 한번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되네요. 자, 여기에 지금 널말뚝이 이렇게 지금 있고요. 널말뚝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수위가 이렇게 있고요. 그럼 결국 여기서 수위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돼요? 지금 뭐 그림에서는 요만큼 올라와서 수위차로 표현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때 수위차는 뭐가 돼요? 여기 H가 되겠네. 수위차 H가 되는 거죠. 그림에서 우리 책에 있는 그림. 여기 H가 되는 거고요. 자, 책은요. 자, 물이 어떻게 갔습니까? 지금 하나, 둘, 셋, 3개 갔네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간 거죠. 하나, 둘, 3개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등수두선은요.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그림이 되네요. 그럼 여러분 느낌 금방 잡으시겠습니까? 숫자 한번 써보죠. 물길 먼저 잡습니다. 물길은 어떻게 됩니까? 숫자 무 쪽은 물길의 마지막. 물길이 마지막이죠. 얼마? 1, 2, 3. 중요한 건 맨 마지막 꼭 이거 쓰셔야 돼요. 얼마? 4. 꼭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쪽은 어떻게 돼요? 1, 2, 3. 1, 2, 3, 4, 5, 6 이렇게 되나요? 1, 2, 3, 4, 5 아니 지금 하나, 둘, 1, 2, 3, 4, 5, 6 그죠? 우리 책에 있는 대로 한다면 이렇게 되네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럼 여기서 만약에 침투 유량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침투 유량 여러분 여기요 n이요. n 대신에 뭐 넣을 겁니까? 지금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럼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그거만 하면 되겠죠. 분모가 몇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분모는 6개. 분자는 위에 있는 거죠. 몇 개? 하나, 둘, 셋, 4개니까 얼마요? 4개.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H는 수두차 H.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공식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단위폭 1m에 대한 침투 유량이 지금 이 얘기예요. 단위폭에 대한 거. 그럼 만약에 폭이 주어지면 이거는 사실은 여기에 뭐가 생겼던 거냐면
폭 1m에 대한 이야기가 생략된 거거든요. 그럼 만약 폭이 B만큼 주어지면 자 Q 침투기랑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그럼 침투기랑 구하는 공식 일본 방송국 뭐라고요? NHK 자 NHK 들어가시면 돼요. NHK 그 다음에 폭이 있으면 그냥 폭만 고려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폭만 고려해 주십시오. 그죠? 특히 이거는 뭐라고요? ND분의 NF인데 ND분의 NF인데 이런 느낌이 없더라도 요거는 밑에 있는 거, 요거는 위에 있는 거, 요런 개념만 잡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른쪽 가이드 보세요. 침투량을 구할 때 높이는 우리가 보통 단위가요. 이 높이의 단위는 보통 뭘로 써요? 높이의 단위 미터로 쓰잖아요. 그죠? 근데 투수계수의 단위는 우리가 보통 뭐죠? 센티미터 퍼 세크잖아요. 센티미터. 여기는 미터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런 단위는 뭐 당연히 맞춰 주셔야겠죠. 그죠? 혹시나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아래 보면 그런 말 있습니까? 유선망의 정밀도가 침투 수량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 아니 요거 조금 그림이 이렇게 됐다고 요 그림이 좀 삐뚤어졌다고 하더라도 정밀도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린 중요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세 개가 중요한 거지. 아니 요게 요로 가야 되는데 요게 좀 이렇게 삐뚤어졌다거나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 요 숫자만 하나, 둘, 셋. 등수두선, 등수두면, 그다음에 뭐야? 유로. 얘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 유선망의 정밀도는 크게 침투 유량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되죠, 그죠? 문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1번 문제요. 어떤 유선망도에서 상하류의 수두차, 자 우선 수두차가 문제에서 주어졌네요. 또 등수두면 13개, 많은 게 분 뭐라 그랬죠? 그다음에 유로 NF의 물길 몇 개? 물길이요 7개. 단위폭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네요. 자, 일일 침투 수량을 구하십시오. 근데 보기를 잘 보니까 단위가 미터 3승 그죠? 또 데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에 대한 것만 여러분 주의하시면 돼요. 1번. 자, 구하는 공식 뭐라고요? 침투 수량 Q를 구하세요. 침투 수량 Q를 구하라는 말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NHK로 구한다. 우선 이렇게 갈 수 있겠죠? NHK로 구한다. 이때 우선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죠? N은요. 큰 것분의 작은 거니까 기본적으로 13분의 7 얘는 해결됐다. 그죠? 13분의 7 우선 해결됐고요. 자, 수두차는 얼마? 4m. 자, 단위 잘 봐야 돼요. 4m 해결됐죠. 투수계수 K는 얼마죠? 자, 근데 투수계수 K가 지금 잘 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자, 투수계수 K 볼게요. 2.2 곱하기 10에 몇 승? 마이너스 4승. 단위를 보니까요. 센치, 세크. 이렇게 돼 있죠. 센치, 세크.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미터 데이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단위 환산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자, 먼저 미터 데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 얘 센티미터 없애야 되죠. 센티미터 없애려면 분모에다가 센티미터 곱해주면 얘 없어진다. 그죠? 얘 없어진다. 우리가 원하는 건 미터군이요. 자, 미터. 됐죠? 하나만 마지막으로 1m는 몇 센치? 요것만 해주면 된다 그랬죠? 1m는 100cm. 이렇게 하면 되죠? 다음. 세크를 없애려고 데이로 바꾸려면 이번에는 분자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돼요? 세크. 자, 분자에 세크 곱해주면 자 없어지죠? 없어지죠. 세크 다음 단위는 뭐죠? 분이죠. 민. 그죠? 자, 민도 없애야죠. 그러면 다시 분자에다가 민. 그 다음에 뭐죠? 시간, 아워 들어가죠? 또 요 아워도 없애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건 데이래매요. 데이. 이렇게 하면 남는 거 얘 없어지니까 메다 퍼 데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개수만 결정하면 되겠죠. 자, 1초는 몇 분? 1초는 60분. 1분은 몇 시간? 자, 1분은 60초. 이렇게 바뀌어야죠. 1분은 60초. 그죠?
1분은 몇 초? 1분은 60초요. 60초. 자, 1시간은 몇 분? 1시간은 60분. 그죠? 하루는 몇 시간? 하루는 24시간. 하루는 24시간. 자, 요거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이런 단위 완성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해서 또 하나 거기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실 건 폭은 1m라고 했죠. 폭이 1m니까 곱하기 여기에 1m. 하나 많아지만 자,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폭이 만약에 다르면 폭을 b를 곱해줘야 된다는 사실 같이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 계산하시면 충분히 답은 나올 수 있겠죠. 자, 2번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cm per sec. cm per sec. 수위차는 15m. 필댐의 단위폭 1cm에 대해서 1 침투 유량은 똑같은 문제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 수직방향의 투수계수가 있고요. 수평방향의 투수계수가 있군요. 자, 균질하고 비등방인 흑댐의 유선망을 그린 결과 유로가 4개, 등수선이 18개. 자, 큰 것분의 작은 거, 밑에 것분의 위에 거, 그죠? 단위 길이당 침투 수량을 구하십시오. 이건 단위 길이당 구하라고 했네. 3번. 자, 침투량 구하세요. Q지요. 자, 침투는 방송국 이름 뭐라고요? NHK라고요. NHK. 근데 여기는 단위 길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은 하나마나 생략하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첫 번째 여기서 투수계수 K를 먼저 확인합니다. 투수계수 K는 수평방향 투수계수가 있고 연직방향 투수계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기하평균으로 간다. 그래서 수평방향 KH, 연직방향 KV를 계산한 기하평균으로 들어가면 되겠군요. 라고 해결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높이는요. 몇 미터입니까? 지금 수위차가 18m라고 했네요. 18m. 자, 단위 여러분 나중에 주의하셔야 돼요. 단위는 메타. 유량 Q를 보니까 메타로 나왔죠. 그러니까 투수계수 K에다가 여러분들은 단위를 조절하면 되겠죠. 그죠? 얘는 센티미터니까는 투수계수도 메타니까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군요. 그다음에 N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N은요. 밑에 것분의 위에라고 했죠. 큰 것분의 작은 거 얼마입니까? 18개. 물길은요. 4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요거 계산하시면 문제 3번 답은 금방 나올 겁니다. 문제 없죠? 예. 이런 건 여러분 계산기로 꼭 답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4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직접 여러분들 보고 유선망이 이렇게 그림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유선망이 그려진 상태에서 구하십시오. 더군다나 4번 문제는요. 폭이 몇 미터? 10m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10m. 그리고 단위를 보니까 단위는 뭘로 되어 있죠? 센티미터로 되어 있죠. 센티미터 퍼로 되어 있으니까 단위가 센티미터로 계산해 줘야겠군. 이라는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자, 문제 4번. 뭐를 구하세요? 침투 유량을 구하세요. 그럼 침투 유량은 방송국 이름 빨리요. NHK. 근데 뭐가 있죠? 폭이 있으니까 폭도 여기에 고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얘기. 자, 먼저 여기서 투수계수 K라고 하는 것은 자, 등방성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수평방향, 연직방향의 기하평균으로 가면 되죠. 원래는 뭐가 크다 그랬죠? 수평방향의 투수계수가 연직방향의 투수계수보다 원래는 크지만 그냥 기하평균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 자, 폭 B는요. 근데 지금 얘는 투수계수가 그냥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겠죠. 단위도 센티미터 퍼 그대로 가면 되겠죠. 자, 폭 B는요. 몇 미터라고 했습니까? 10m라고 했죠. 10m니까요. 단위를 센치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로? 1000. 단위는 센티미터로 이렇게 가셔야겠죠. H. 자, H는요. 수위차가 얼마입니까? 3m입니까? 3m니까 얘도 마찬가지 센티미터로 300cm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N입니다. 자, N은요. 빨리 여러분 이제 사실 얘는 뭐 ND분의 NF지만 사실 이런 개념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 거 빨리 세보세요. 밑에 거 얼마입니까? 1, 2, 3, 4, 5, 6, 7, 8, 9라고 하면 안 돼요. 10까지 세줘야 됩니다. 10까지 세줘야 돼요. 10분에. 위에 있는 건 몇 개입니까? 1, 2, 3, 4, 5까지 끝나면 안 돼. 맨 끝단까지. 얼마? 1, 2, 3, 4, 5, 6까지 세줘야 돼요. 6까지.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주의하실 것. 요거. 자, 계산기 누르시면 되고요. 자, 5번 문제 볼까요? 똑같은 문제죠. 뭘 구하세요?
침투 유량을 구하십시오. 침투 유량 구하는데 구하는 공식은 똑같죠. 유량 Q는요. 방송국 이름이요. N, H, K. 지금 이제 뭐 나머지는 사실 얘기거리가 안 되고요. 그죠? 얘기거리가 안 되고 자, 뭐 메타, 삼성 퍼 데이 단위 맞추면 되겠죠. 요 M만 보자고. M만. 자, 빨리 그리면서 보세요. 밑에 있는 거 빨리 세 보세요. 1, 2, 3, 4, 5, 6, 7, 8, 9 보입니까? 9 보여? 밑에 있는 거 얼마? 9 이게 보입니까? 9 보이시죠? 자, 위에 있는 거 마지막 얼마? 1, 2, 3, 4, 5 보여요? 5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쉬워요. 공식 외우려고 따로 공식 외우고 유선망에 대한 해석을 따로 하게 되면 여러분이 공부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재밌게 공부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아래 거 위에 거. 침투 유량하면 빨리 방송국 뭐라고요? NHK. 폭이 주어지면 폭만 곱해주세요. 단위만 좀 신경 써주면 됩니다. 그게 끝이죠. 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3장 집안 내 물의 흐름 모두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꼭 복습하셔가지고 터질 만큼은 전략 과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쪼박이었습니다.